여러분, 분명히 맛있는 점심을 먹고 배는 든든한데 이상하게 몸은 천근만근 무거워집니다. 눈꺼풀은 에베레스트 산보다 더 무겁게 내려앉고 머릿속엔 뿌연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해지죠. 혹시 방금 전 여러분의 모습 아니신가요?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커피 한 잔 마셔야지. 차가운 카페인을 들이켜봅니다. 그래, 이제 좀 살겠다. 다시 집중해보자. 그런데 딱 30분이에요. 심장은 두근거리는데 뇌는 여전히 잠들어 있고 멍한 상태로 모니터만 응시하다 보면 어느새 이런 자책을 하게 되죠. 아, 요즘 운동을 안 해서 저질 체력이 된 건가?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러는 건가? 그런데 이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부터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건 체력 문제가 아니에요. 나이 탓도 아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건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결코 자연스럽지 않은 비정상 신호라는 겁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커피로만 버티면 여러분의 뇌는 서서히 망가지고 나아가 당뇨라는 무서운 질병의 문을 열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건강한 참견에서는 밥 먹고 기절하듯 졸린 진짜 이유, 커피가 왜 절대 해결책이 될 수 없는지, 그리고 내일부터 당장 오후 컨디션을 바꾸는 3가지 과학적 비결까지 전부 다 공개할게요. 자, 시작합니다. 많은 분이 밥 먹고 졸린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는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식곤증이잖아. 밥 먹으면 소화하려고 피가 다 위장으로 몰려서 뇌로 갈 피가 부족해지니까 졸린 거지. 네, 이 설명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 위장관으로 혈류가 증가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 허술하지 않아요. 뇌는 우리 몸의 최상위 컨트롤 타워인데 위장으로 피가 좀 몰린다고 뇌로 갈 피를 뺏어올 수는 없어요. 만약 정말 뇌에 피가 부족해진다면 우리는 졸리는 게 아니라 기절해야 정상입니다. 소화혈류설이 핵심 원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또 있어요. 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날은 점심 먹고 멀쩡한데 어떤 날은 유독 심하게 기절하듯 졸리잖아요. 소화혈류 문제라면 매일 똑같이 졸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죠. 진짜 원인은 소화가 아니라 훨씬 더 명확하고 과학적인 곳에 있습니다. 바로 혈당의 급격한 변화, 그리고 그로 인한 뇌의 에너지 혼란이에요. 이 혈당이라는 놈이 우리 몸속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오후 컨디션이 결정되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3잔씩 마셔도 왜 오후 내내 멍한지가 과학적으로 설명돼요. 우리가 식사를 하면 음식 속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액 속으로 들어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혈당이에요. 혈당이 오르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에너지가 들어왔다는 뜻이니까요. 문제는 얼마나 빠르게 오르느냐예요. 오늘 점심 뭐 드셨나요? 짜장면, 제육덮밥, 아니면 떡볶이? 우리가 사랑하는 흰쌀밥, 빵, 면, 떡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은 몸에 들어오자마자 미친 듯한 속도로 당으로 변합니다. 혈관 속이 순식간에 포도당으로 가득 차면서 그래프로 그리면 거의 수직에 가깝게 치솟죠. 이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릅니다. 롤러코스터가 급경사를 타고 올라가는 것과 똑같아요. 이게 단순한 주장이 아니에요. 하버드 의과대학과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의 수많은 연구가 이를 증명합니다. 정제 탄수화물 중심의 고혈당 지수 식사는 식후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곧이어 더 무서운 급격한 하강을 유발한다고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변화가 단순한 혈액 속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뇌 기능을 실시간으로 공격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혈액 속에 당이 너무 많으면 혈관이 망가지고 몸이 산화되거든요. 그래서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폭발적으로 분비해요. 인슐린의 역할은 단순해요. 혈액 속의 당을 빨리 세포 안으로 처리하라.
인슐린이라는 열쇠가 세포의 문을 열면 포도당들이 근육과 지방으로 쑥쑥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혈당이 너무 빠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인슐린도 과잉 분비된 거거든요. 롤러코스터가 너무 높이 올라가면 내리막길도 급경사잖아요. 과도하게 나온 인슐린은 우리 혈액 속에 꼭 필요한 당까지 전부 세포 안으로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 결과 식후 한두 시간 만에 혈당이 필요 이상으로 빠르게 뚝 떨어지는 거예요. 밥을 먹었는데 오히려 당이 부족한 상태, 이걸 반응성 저혈당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포인트가 있어요. 아니, 우리 몸 전체는 방금 먹은 음식으로 에너지가 충분한데 왜 기절할 듯 졸린 걸까요? 답은 우리 뇌에 있습니다. 몸의 다른 세포들은 지방이나 단백질도 에너지로 쓸 수 있어요. 하지만 뇌는 아주 깐깐한 미식가예요. 뇌는 에너지원으로 오직 포도당만 사용하고 그것도 혈액에서 실시간으로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혈당 스파이크 뒤에 찾아온 급강하로 인해 뇌로 가야 할 포도당 공급이 뚝 끊겨버린 거예요. 몸 전체는 배부른데 뇌 혼자 지금 굶고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의 대사연구팀 발표에 따르면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는 순간 집중력, 판단력, 자제력을 담당하는 전두엽 기능이 눈에 띄게 감소한다고 해요. 예일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서도 혈당 저하 상태는 극심한 피로감, 졸음, 인지 기능 저하를 동시에 유발한다는 게 확인됐고요. 2024년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최신 연구에서는 이게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측정 가능한 수준의 뇌 기능 저하라는 것도 증명됐습니다. 쉽게 풀어볼게요. 혈당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순간 뇌는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지금 나한테 올 포도당이 없어. 에너지 부족이다. 그러면 뇌는 살아남기 위해 몸 전체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요. 에너지를 아껴야 해. 지금 하는 활동 다 멈춰. 집중력 낮추고 몸 움직이지 말고 잠들어 버려. 이게 바로 밥 먹고 느끼는 의지로도 이길 수 없는 그 강력한 졸음의 실체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이 남아있죠. 그럼 커피는 왜 마셔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카페인은 각성제잖아요. 맞아요. 카페인은 분명 각성 효과가 있어요. 뇌에서 졸음을 느끼게 하는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의 작용을 차단해서 뇌가 나 안 졸린가?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건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카페인은 에너지를 공급하지 않습니다. 뇌가 진짜 졸린 이유는 포도당이라는 연료가 부족해서입니다. 연료가 떨어진 자동차에 엔진 오일만 좋은 걸 넣는다고 차가 가나요? 연료를 채워야죠. 커피는 연료가 없어서 멈추려는 뇌한테 야, 멈추지 마. 정신 차려. 라고 채찍질만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기는 상태가 바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겪는 가장 끔찍한 컨디션이에요. 몸은 깨어있는데 뇌는 멍한 상태, 이른바 브레인 포그죠. 가슴은 두근거리고 잠은 안 오는데 모니터 글자는 눈에 안 들어오고 일의 효율은 제로에 수렴하는 상태. 그런데 이 패턴을 반복하면 단순히 오후가 피곤한 수준으로 끝나지 않아요. 2026년 올해 초에 리버풀 대학교가 대규모 UK 바이오뱅크 데이터를 분석한 연구에서 식후 혈당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이 무려 69% 더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순한 졸음이 반복되면 뇌 건강에 장기적인 위협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밥 먹고 졸린 게 단순히 나른한 오후의 일상이 아니라 지금 당장 관리해야 할 신호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첫째, 밥 먹고 나면 눈이 무겁다. 둘째, 식후 한두 시간 뒤 집중이 전혀 안 된다. 셋째, 커피를 마셔도 효과가 30분을 못 간다. 넷째, 오후만 되면 유독 무기력하고 담게 당긴다.
네, 지금 말씀드린 4가지 증상 중에 2가지 이상 해당되는 분이라면 지금 말씀드린 혈당 스파이크 패턴을 매일 반복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저도 자주 겪었던 증상들입니다. 자, 이제 원인을 완벽하게 알았으니 해결책도 명확해요. 체력을 기르려고 갑자기 헬스장에 등록할 필요도 없고 비싼 보약을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예요.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천천히 떨어지게 만드는 것. 이 롤러코스터 그래프를 완만한 언덕 그래프로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내일 점심에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명문대 연구로 입증된 3가지 과학적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비결, 식사 순서만 바꾸세요.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숟가락을 들자마자 밥부터 한술 크게 뜨는 건 혈당 스파이크의 가속 페달을 밟는 겁니다. 순서는 이렇게 하세요. 채소 먼저, 그 다음 단백질과 지방, 마지막에 탄수화물. 식탁에 올라온 나물이나 샐러드를 제일 먼저 드세요. 채소의 식이섬유가 위장관에 보호막을 쳐줍니다. 그 다음 고기, 생선, 두부 같은 단백질을 드시고 마지막에 밥을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탄수화물의 소화 속도를 상당히 늦춰줍니다. 실제로 웨일 코넬 이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식사 내용물은 똑같아도 순서만 채소 먼저 먹는 방식으로 바꿨더니 식후 혈당 상승이 최대 30%에서 70%까지 낮아졌다는 놀라운 결과가 있어요. 밥을 덜 먹지 않아도 졸음을 막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비결, 보이지 않는 당을 경계하세요. 점심 식사 후 마시는 달콤한 바닐라 라떼, 흑당 버블티. 이건 혈당에 휘발유를 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액체로 된 당은 소화 과정도 거치지 않고 바로 혈액으로 들이닥치기 때문에 식후 가장 심한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합니다. 디저트도 마찬가지고요. 정빵이나 면을 드시고 싶다면 흰빵과 흰면 대신 통밀빵이나 메밀면 같은 복합 탄수화물을 선택하세요. 겉껍질에 있는 식이섬유가 당분의 속도를 자연스럽게 늦춰줍니다. 세 번째 비결, 식후 10분 걷기의 기적. 이게 제가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방법이에요. 식사하고 졸리다고 바로 의자에 앉거나 눕지 마세요. 췌장이 혼자서 그 많은 당을 처리하게 두지 말고 근육을 써서 당을 같이 청소해줘야 합니다. 점심 식사 후 딱 10분만 가볍게 산책하세요.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숨이 턱끝까지 찰 정도로 운동할 필요도 없습니다. 동료와 그리고 함께 식사하신 분과 수다 떨며 또는 혼자 걷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영국 당뇨협회와 수많은 대사 연구에서 입증된 사실인데요. 식후 가벼운 걷기는 혈액 속에 쏟아진 포도당을 근육이 즉각적으로 에너지로 쓰게 만들어요. 인슐린이 과도하게 나올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결과적으로 혈당 급상승을 막고 이후에 찾아올 급강하, 즉 뇌의 에너지 셔터 다운을 원천 봉쇄합니다. 식후 10분 걷기는 여러분의 오후 컨디션을 살리는 가장 저렴하고 강력한 방법이에요. 정리해볼게요. 밥 먹고 기절하듯 졸린 건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고 체력이 떨어진 탓도 아닙니다. 혈당의 급격한 롤러코스터, 그리고 그에 따른 뇌의 에너지 혼란, 이게 본질이에요. 커피는 연료가 없어서 멈추려는 자동차에 채찍질만 하는 격이에요. 우리는 연료 공급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패턴을 방치하면 단순한 졸음이 아니라 뇌 건강에 장기적인 위협이 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식사 순서를 바꾸고 식후 10분만 걸어보세요. 이 작은 습관의 변화가 오후 4시 여러분의 표정을 완전히 바꿀 겁니다. 여러분의 컨디션은 생각보다 훨씬 과학적이고 생각보다 훨씬 쉽게 바뀔 수 있어요. 멍하게 보내는 오후 시간, 오늘부터 당장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후마다 졸음과 사투를 벌이는 소중한 분들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같은 밥을 먹었는데 왜 어떤 사람은 졸리고 어떤 사람은 멍해지는지, 그 차이를 만드는 뇌 속 화학물질 이야기로 찾아옵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참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